엑셀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저께까지는 차트를 했고요. 오늘은 분석 기능 메이크로에서 물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온댔죠. 교재는 1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열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 사장 출제 유형 봉 가서 폴더 가서 출제 유형 봉이 빼기를 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책은 보시면요. 책 보시면 우선 하기 전에 여러분들 분석 기능은 6가지 정도 배울 건데요. 어, 데이터 유의성 요거 말고요. 정렬, 부분합, 데이터 표기능, 통합, 이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저다 나온 겁니까? 이 다 나오긴 나온다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 자주 나왔던 부분은, 일단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데이터 표기능하고 통합이었어요. 이 두 개. 그리고 정렬 부분합. 출제된 바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요 기능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목표값 찾기하고 시나리오는 출제되는 범위는 맞는데 잘 기출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 뭐 찾아볼 수 없다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거 총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 6개 요걸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정렬부터 배울 건데요. 이 정렬은 단지 부분을 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보니까 책에 넣어놨는데요. 정렬에 관련된 기능 일단 설명을 전체로 드리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기 전에 정렬이 뭐냐면요. 재배열입니다. 재배열. 그리고 여러분들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했을 경우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셀 값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렬 기준이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뭐냐면 내려와서 요거 안 적어, 제가 안 적어놨네요. 셀 값이 있고 여러분들 요거는 종류부터 좀 설명드리면 요거 내려오고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정렬 기준은 필드명 밑에 있는 셀 값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있고 셀 색이 있고 글꼴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아이콘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네 가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셀 값은 필드 밑에 있는 셀 안에 값으로 정리를 할 때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셀 색부터 해서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은 이것으로 선택시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을 쓸 수 없어요. 야는 위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셀 값을 선택했을 때 선택시는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쓸 수 있습니다. 값이니까. 값이니까. 근데 색깔 들어간 것은 이것도 아이콘 들어간 거거든요. 야는 오름, 내림 할 수 없고 이 색깔을 위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 오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필기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죠? 실기는 눌리면 그만인데 필기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오름은 한 개 배우면 반대가 내림입니다. 오름은 한글에서 기역부터 희어순이고요. 영어는 A부터 G, 숫자는 작은 수부터 큰 수, 그 다음에 날짜는 과거에서 최근입니다. 오름의 반대가 내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선생님 그것도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지? 이거 뭐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은요 뭐냐? 따로 제가 적어 놨을 것 같아요. 요거 밑에 다 적어 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우 있으니까 그죠? 제가 적다 보니까 말도 적어 놨죠. 다죠? 요거죠? 위로 올리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은 내가 원하는 순서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근데 얘는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잖아. 기준이 없잖아. 등록을 해. 등록하고 등록했던 요 데이터만 딱 선택하면 엑셀이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이 사용자 지금 목록 정렬. 등록을 추가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렬은 행방량으로 밑으로 정렬하는 게 기본 설정사항입니다. 근데 열방력을 정리 시험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책 소스 가지고 책에 있는 문제는 없지만 제가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분석 작업 2번 문제에서 출제되는 기능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알 수 있게 제하고. 그러면 우리 정렬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표에 대해서 정렬을 먼저 할 건데요. 우리 사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건데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두 번째 살펴입니다.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이죠. 그럼 이 안에 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표 범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왜? 연결된 데이터가 여기 없다면 요것만 잡혀요. 그러면 두고 저 위에 보시면 분석 기능 다 데이터 탭이 있어요. 데이터 탭. 그럼 데이터 탭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정렬 및 필트 그룹 안에 여기에 정렬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얘를 클릭. 그럼 창이 뜨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내 데이터 버릴 걸 표시가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제목행 요거 필드명 요거 제목행이거든요. 야는 정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내 데이터에 버릴 걸 표시가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요까지 정렬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렬할 때는 항상 야는 체크는 돼 있어야 된다. 제목행 적 필드명은 정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렬 기준 요거는 뭐냐면요. 잘 보면 여러분들 세로 막대로 돼 있죠. 이게 행방향인데 여러분들 옵션 잠시 눌려볼까요? 옵션. 옵션 누르니까 방향이 지금 나올 거예요. 위쪽에서 아래쪽이 행방향이거든요. 근데 열방향 정리할 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어. 지금은 행방향으로 가면 돼요. 기본 방향은. 어디서 바꾸더라? 중요한 것은 옵션. 이게 정렬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정렬 기준은 총 네 가지 설명드렸고요. 그죠? 셀 까을 했을 때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셀 색으로 없네. 위의 표시, RG 표시 있죠. 그죠? 오름, 내림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셀 값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정렬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냐면요. 이 기준 추가 눌리면 정렬을 계속 추가할 수 있거든요. 계속 나와요. 몇 개까지 추가?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필기시험에 나올 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실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 삭제 늘려가지고 정렬 기준 한 개 남겨놓고 이거는 다 지울 겁니다. 요거 늘리면 한 개씩 떡떡떡 지워집니다. 지워지죠? 요거 남겨놓고. 자, 그럼 문제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학과는 처음에 학과 필드명 선택하는 거거든요. 학과 선택하시고요. 그럼 학과 필드 요 밑에 있는 셀 입력된 값으로 정렬할 겁니다. 어떻게? 오름. 오름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확인. 경영, 정보, 유아, 정보. 오름 참여 됐죠? 음, 여기 이제 정렬.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부분합을 같이 설명드리면요. 그럼 정렬 왜 하는 겁니까? 부분합 자체가요. 어떤 기능이냐면 그룹별로 집계를 해야 되거든요. 가뜩이 묶어. 이렇게 묶으려면 정렬하면 돼. 그래서 정렬이 항상 먼저 되죠. 선행 작업. 정렬 안 하면 부분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렬을 해놓고 난 뒤에 부분합을 실행할 건데요. 야를 실행하면 딱 세 가지 오갑니다. 그룹한 항목, 함수, 부분합, 계산 항목. 그 문제 보면 뭘로 그룹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힌트가 별입니다. 별. 묶어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렬했던 게 그룹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룹하려고 정렬한 거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첫 줄에 학과 별 돼 있잖아요. 학과를 묶어라 이겁니다. 그룹을 해라.
학과 선택한다. 그 다음 함수는 제일 처음에 우리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함수 최대값, 함수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뭐를 구할 거냐면 합계의 최대값이죠. 계산 항목은 구할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데 합계만 체크하면 됩니다. 요까지 확인 누르면 부분합이 첫 번째 끝난 건데요. 완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책 보니까 최대값을 계산한 후 또 뭘 구하라고 적혀 있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평균도 구하라 이거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할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룹은 학과 그대로 두시고요. 함수가 바뀌는 경우죠. 왜? 두 번째는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최대값을 뭘 바꾼다? 평균. 그리고 계산 항목도 바뀌어버리죠. 합계는 이제 해제해야 돼. 왜? 구할 건 합계가 아닙니다.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아닙니까? 세 개만 체크해야 되죠. 야는 해제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바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입니다. 이 체크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치는 바꾸는 거 아닙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대치. 그죠?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면 앞에 구했던 부분합이 삭제돼 버립니다. 최근 것만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입니다. 요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체크가 됐다 못 되는 겁니까? 이전 부분합이 지워져 버려요. 해제하면 이전 부분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표 안에 두고 똑같이 부분합도 데이터 탭에 있거든요. 어디 있느냐? 저 끝에 있어요. 개요 그룹 오른쪽. 거기에 부분합이 보이시죠? 아이콘. 야를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잘 잡혔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룹화 항목 학과 별이니까 그대로 우연치 않게 되어 있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뭘 쓰느냐? 최대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최대가 최대값입니다. 뭐의 최대값? 합계의 최대값. 합계 체크돼 있어요. 우연치 않게 딴 거는 체크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보세요. 역시 학과별로 묶어서 뭐의 최대? 합계의 최대. 근데 여러분들 여기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요 셀에는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만 나와줘야 되잖아. 학교에 최대 과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됐다면 끝난 게 아니고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부분합을 클릭. 두 번째는 학과는 그대로 두시고요. 함수는 이제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최대는 평균으로 함수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여러분 학계는 체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잘못 체크돼 있으면 안 돼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자, 그리고 두 번째 함수할 때는 조심할 거, 두 번째 기능 이제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거, 부분합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쌤, 저는요, 자꾸 까먹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해자고 하면 돼, 첫 번째부터. 아예, 처음부터. 항상 두 번째 끝나기 전까지는 약가 해제돼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값 대치 체크 해제, 확인. 오. 그럼 요 세 개만 평균값이 나오죠? 합계는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 실패했어요. 뭐 그룹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야를 지어야 돼. 그러면 부분합은 어떻게 제거하는 겁니까? 부분합은요. 부분합 기능 안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표 안에 두고 부분합을 지우는 방법 표 안에 두고 다시 부분합을 한 번 더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냐면 왼쪽 하단 밑에 모두 제거 있습니까? 이거는 부분합 위치하시고 정렬했던 것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렬했던 것 여기까지. 저까지가 부분합이 끝났습니다.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체크리스트 가지고 우리 기능이 한 개씩 하게 돼 있고 뒤에 복수 문제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유형 체크 적 분석 작업 두 번째 기능 해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공입 빼기를 여시고요. 자, 목표급 찾기는 시험에 여러분들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제일 쉬운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이냐면요. 여러분들 내려와서 이 목표값 찾기는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자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궁금하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시 풀빵 알바를 좀 하고 싶어. 내가 집 앞에서 풀빵을 팔아서 그냥 20만 원 정도 벌고 싶어요. 음. 이런 결과값이 출력되려면 풀빵 하루에 몇 개 팔아야 되는 얘기죠. 어. 그러면 풀빵을 100개를 여기 100개일 때는 수익이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내가 20만 원 수익 정도 올리고 싶어. 이거 몇 개로 팔면 되지? 그 말이죠. 이런 변수는 변환할 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 찾기 할 때 수식세를 요구하고요. 박스가. 값을 바꿀 세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찾는 값. 두 번째 찾는 값입니다. 야, 찾는 값이에요. 20만 원. 아니, 100, 여기 20만 원 찾는 값이죠. 20만 원이 되려면 야가 찾는 값입니다. 숫자를 직접 얘기해요. 그러면 요 금액이 뭐가 되기 위해서 20만 원이 되려면 이 100개는 몇 개로 바뀌겠냐 이거죠. 100개가. 그게 바로 이 목표가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행하면 요 세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야는 수식셀은 결과셀 중에 수식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 수식이라 적혀 있고 야는 결과셀 주소 찍으면 되고요. 찾는 값은 결과값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요. 값을 바꿀 때는 변수를 주소. 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너무 쉬운 이유가요. 문제도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작업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데나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어디 가냐면 야는 예측 그룹 안에 가상 분석이라는 아이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왜 가상 분석 기능이 있니?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목표값 찾기를 클릭. 자, 책을 보시면요. 평균 순위 평균 아이구가 요 아이구가 현재 59,300원이죠. 야가 이 주소를 지금 야가 뭐가 되기 위해서 6만 5천 원 결과가 야가 6만 5천 원이 되려면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찾는 값에 6만 5천 원 치면 되죠. 공이 3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연평균 성장률 C10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이거죠. 야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값을 바꿀 때 레커스 두시고 C11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확인 눌려볼까요? 음. 6만 5천 원이 되는 동시에 야는 12%가 되면 이 금액이 나오더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야는 여러분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고 이 결과셀인 수익셀에 이 변수셀 주소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야가 바뀌는 거지. 생뚱맞게 이거와 전혀 연결이 없는 주소를 찍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풀빵 뭐 일단은 부대 비용 여러 가지 다 포함했어요. 부대 비용 빼고 뭐 부대 비용 뭐 장비 같은 거 막 사는데 한 50만 들었어. 50만. 네. 그다음에 요건 다 떼놓고 부대 비용 챙겨놓고 내가 풀빵을 수익 금액 한번 잠시 해보면요. 하루에 풀빵을 팔았는데 100개 팔았을 때 단가가 한 개당 500원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은 풀빵 그죠? 100개에서 100개 팔면 개수에다가 그죠? 곱하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거 곱하기 이거. 그러면 찍히면 되네요. 여기 찍었어. 찍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500개 팔면 여러분들 100개 팔면 금액이 5만 원 나오네. 500원일. 그죠? 100개 팔았을 때 그러면 내가 순이익을 계산한다면 요 밑에 요거는 이게 뭐 재료비가 있겠죠. 아무래도 하루에 밀가루도 사야 되고 그죠? 앙콜도 사야 되잖아요. 그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2만 원 든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순이익은 여러분들 재료비 뭐 부대비용 빼고 순이익은 우리 가격 원래 저 판매했던 판매 가격이죠. 이만큼 벌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격이라보다는 여기 이제 뭐 총 합계를 할게요. 뭐 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총 합계 금액 오늘 팔았던 금액. 그럼 순이익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거 빼기 하루에 투자했던 돈 빼야 될 거 아닙니까? 3만 원 정도 벌었어요. 100개 팔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만들어 볼까요? 나 궁금하다 이거죠. 한번 만들어 이 수식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 똑같이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셔가지고 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이죠. 그다음 수익세는 내 순이 야 하루에 나 10만 원 벌고 싶어요. 10만 원, 10만 원. 네, 네. 그러면 까을 바꿀세. 그죠? 10만 원이 되려면 몇 개 팔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단가 풀빵 100개가 몇 개가 되면 이게 10만이 나오겠네. 이거죠.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만 원 되려면 몇 개 팔아야 돼요? 240개나 팔아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올라가서 결과값을 추리하기 위해서 변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을 때 그때 쓰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연습을 한번 해본 거고. 바퀴. 통합은 패턴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열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형 공상 02 빼기 2, 02 빼기 3이네요. 통합은 일단은 어떤 기능인지부터 설명드리면요. 통합은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 통합하는 말, 통합이 집계가 통합이에요. 집계하는 기능인데, 문제 파악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통합창에서, 이 기능에서. 그다음 함수는 뭘 써서 계산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표가 현재 시트에 다 입력되어 있네요. 추가할 표들이. 그럼 회사에서 여러분들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 내가 대학교에 어떤 교무처를 합시다. 교무처 사원, 뭐, 사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과에 대해서 다 집계를 해야 돼요. 학부별로, 학년별로. 아, 머리 아프다 이거죠. 학과가 몇백 개가 있을 건데. 근데 이것도 순서가 안 맞아. 어, 학과마다 제출했던 데이터가 다 틀려. 그죠? 그러면 이 학과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에 대한 뭐 인원수를 합시다. 근데 이 순서가 이거하고 컴퓨터 정보과 이건 맞지만은 이 표위는 컴퓨터 게임과 아닙니까? 야는 유아 교육과고 함수를 쓰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왜? 함수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되거든. 순서가 같아야 돼요. 거의 뭐 함수를 썸을 썼는지 그렇게 하죠. 함수를 쓰기에는 별로 어,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 통합을 쓰면 엑셀이 알아서 이 아들을 우리 세 개를 통합해서 결과를 여기에 출력할 거거든요. 이 아들이 요 안에 있는 요 이름표거든요. 야를 다 인식해. 알아서. 야도 인식합니다. 첫 행과 왼쪽 열 이름표를 인식해서 이거와 이거 숫자 야가 여기로 가서 야 위치가 요 가서 야를 인식해서 계산해서 갖고 오는 거죠. 합계하면 썸을 합계해서 넣어주는 이거와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이거와 이거는 야는 이게 가서 이렇게 보고 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레이블 요 이름표를 인식해서 체크해가지고 표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합계값이 이거와 이것을 보고 넣어주는 거고. 자, 그래서 통합은 여러분들 첫 번째 패턴. 뭐가 있냐면요. 동일 시트에 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 우리 교재처럼. 두 번째는 다른 시트에 표들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다른 시트의 표들은 똑같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얘기 있어요. 딴 시트에 있는 표 데이터들이 변경됐을 경우 집계했던 표도 자동 반영되도록 하시오. 이게 실무거든요.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어, 그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일단 1번부터 먼저 해보고 요거는 따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통합 기능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작업 들어갈 때 야가 표4가 문제 보시면 여러분 뭐라 적혀 있냐면 표1, 표2, 표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정보 인정 학계를 구하랬죠. 학계 함수를 써야 되고요. 표는 세 개네요. 추가할 것은. 그게 첫 번째 문제 파악할 거죠. 표 세 개에 여러분들 학계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럼 작업 들어갈 때 여러분들 표사에 여기 결과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 첫 행과 왼쪽 료를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약 1번 작업. 그때 조심할 것은요. 직계할표 범위를 잡을 때 첫 행, 첫 데이터를 잘 보세요. 학과죠. 나중에 표를 추가하는 작업에서 이 학과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약 학과 맞으니까 이 표는 이렇게 다 잡아주면 되지만 시험에서 학과가 아니고 약하면 구분이라 합시다. 구분. 구분이 첫 번째 입력돼 있는 필드명이다. 그럼 이것도 잡으면 안 되고. 만약에 학과가 두 번째 있다. 그럼 이것도 잡아야 돼요. 이거하고 맞아떨어져요. 아시겠죠? 그거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잡는 또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요게 요 첫 행에 있는 밑에 요 데이터 여기 구분이란다면 야도 구분일 거고 밑에 구분이거든. 그럼 야들끼리 인식해. 그러면 첫 행과 왼쪽 료를 보고 이렇게 구하겠죠, 그죠? 학과도 보고. 그런데 야가 이렇게 구분이라고 생각하고 직계해서 여기로 탁 갖고 왔는데 다른 친구가 또 앉아 있는 거야, 셀에. 왜 구분이 없지? 첫 번째, 야들이 이제 엑셀이 에러를 탁 대하고 있죠. 갖고 왔더만 안 맞더라 이거죠, 이름표. 그래서 여러분들, 야가 시작으로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표를 추가할 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 바로 제가 글자로 적어 놨는데요. 요겁니다. 유의사항일은요. 직계할표 범위를 지정할 때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표 범위를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두 번째는요. 직계할표에서 첫 행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추가할 표들이 직계할표 첫 행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부터 범위를 잡아야 돼요. 추가 작업할 때. 요것이 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작업할 때.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표 전체를 잡고 데이터 탭 가면 통합이 있습니다. 통합 기능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범위를 잡았다면 여러분들 어디 간다?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이 있습니다. 데이터 도그룹의 통합. 통합을 클릭. 그럼 통합창이 뜨죠? 함수부터 선택이 됩니다. 우리 학계 구할 거 맞거든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에 이제 표들을 추가할 거 요 밑으로 범위 잡아서 그럼 참조의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럼 표 1부터 잡아볼까요? 아까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가, 한 개가 추가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표 2도 아까부터 다 잡고 추가, 두 번째도 추가됐어요. 마지막입니다. 표 3도 다 잡고 추가, 총
모든 참조입력에 세 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왼쪽열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인식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체크.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야는 또 요 같은 시트에 있는 표들이 같은 시트에 있을 때는 요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시트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체크하는 게 아니고 확인. 야가 결과입니다. 근데 야는 이제 단점이 야 데이터 바뀌면 안 바뀌죠. 그죠? 그럼 또 해야 되잖아. 실무에서 이렇게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표를 만드냐면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우리 할 건데요. 이 표들을 각각의 요 시트에 만들어요. 그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것을 해볼게요. 요거, 이거. 어차피 이거 하면 이것도 커버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좀 작업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더하기 있죠. 옆에 더하기. 이 더하기를 여러분들 몇 번 눌리냐면 네 번 눌려주세요.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트 추가하는 거거든요. 시트 네 개를 추가해 주세요. 더하기를 네 번 눌려가지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좀 복사할 건데요. 네 개 추가하셨다면 통합 1시트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표일 제목부터 해서 다 잡고 여기까지만 잡고 여기까지만 표일만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시트 1에 갖다 놓고 1을 클릭하고 A1에 지금 인식돼 있죠? 엔터 치세요. 엔터. 같은 방법으로 통합 다시 가셔가지고 이제 표의 2019년 제목하고 표 다 잡고 복사. 요번 시트 2에 가서 엔터 들어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표 3도 범위를 다 잡고 복사. 시트 3 클릭해서 엔터. 마지막입니다. 표 4 다 잡고 복사. 마지막 시트 4를 클릭 엔터. 자, 이랬더만 여러분들 각 시트에 다 들어갔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게 가려졌잖아요. 좀 보기 싫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룹에서 작업할 건데요. 일괄적 같이. 어차피 시트 1, 2, 3도 이게 다 똑같이 안 보이거든요. 시트 4라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 1을 클릭하면 이 네 개가 시트가 선택이 되면서 그룹이 돼요. 그룹. 그럼 시트 1을 누르기 전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연결해서 다 선택됐죠? 그러면서 그룹이 됩니다. 그룹을 설정해서 하는 이유는 동일한 작업을 동시에 할 그룹에서 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A와 B 경계선에서 마우스 두고 그 마우스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올리면요.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나오죠. 그럴 때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이제 잘 보이네. 그리고 이게 일괄적으로 이 작업이 동시에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통합 1시트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해제. 그 시트 1에 가도 잘 보이고 시트 2에 가도 똑같이 작업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4에 가셔가지고 원래 거 지우십시오. 이 구했던 거 지워버리고요. 자, 요게 여러분들 시트 1, 시트 2, 시트 3 각 표들을 통합기를 써서 똑같이 합계를 구할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표 안에 데이터, 요 표 1, 2, 3 데이터 변경 시 직계한 표 안의 데이터도 자동 반영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면 되는데 요서 플러스 알파 요까지는 참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0점 받은 분이 많아요. 알파가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보면 작업은 똑같습니다. 단 시트를 눌려서 범위 잡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이거하고 다른 점. 시트 1을 클릭해서 범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표 4에 시트 4에 가서 A2부터 D6까지 잡고 여러분 지금 D열까지 입력된 데이터예요. 요거 열을 잘 보세요. D열. D열까지 입력된 겁니다. 요거.
그리고 통합 기능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합을 클릭. 그리고 합계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참조 이런 이제 시트 1에 클릭하시고 시트 여기 표 1이 있으니까 시트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 A2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A2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 표 전체를 다 잡으면 되겠죠. A2부터 D6까지 야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그러면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 엑셀이 시트 이름하고 범위 사이 느낌표를 넣어주거든요. 느낌표는 엑셀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호인데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 참조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요 블록 해제하지 마세요. 지하십니다. 자, 시트 2를 클릭합니다. 근데 범위 안 잡아도 돼요. 왜? 위치가 같다 보니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밖에 시트 이름 밖에 있어요.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 이제 마지막 시트 3도 클릭. 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위치 같다 보니까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추가. 첫 행과 왼쪽 열야는 체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요. 요것 때문에 자동 반영 때문에 원본 연결을 체크할 거거든요. 그럼 야를 체크. 원본 데이터 연결 체크. 확인 눌러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D열까지만 입력돼 있었습니다. 요거 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확인 눌러볼까요? 오, 세상 2열까지 넘. 그죠? 이렇게 시초하면 0점. 잘 맞고 왜 0점이에요? 여러분들, 채점기는 원래 데이터는 어디가 입력돼 있다? D열까지 인식되어 있는 데이터만 검사합니다. 그러면 채점기는 전공 인정을 안 구했다고 0점을 주는 거예요. 어, 인식하는 범위 D열밖에 없으니까. 그럼 왜 이런 경우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잘 보면 A와 B 사이에 뭔가가 이상해요. 그죠? 뭔가가 추가된 것 같아. 자동으로. 그럼 A와 B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세상에 B열이 들어가 버렸네. 어. 그래서 B열, 쓸데없는 열이 들어가는 바람에 야가 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B열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럼 B열 위에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 요렇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작업이 참 중요한데 알파가 뭐였냐면 내려와서 요거였죠. B열이 하나 추가돼 있죠. 그래서 그 열을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줘야지만 점수 감점이 없다. 요거만 여러분들 요 작업이 중요하죠. 요거만 기억합니다. 자,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자, 여러분들 데이터 넘길 필요 없습니다. 133페이지 데이터 표 기능이 여러분 좀 헷갈려 하는데요.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파일 가서 열기 출제 유형 02 빼기 4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표 기능은 책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수식에 포함된 특정 값을 변화시켜. 이 말은 책 설명에서 좀 플러스 해드릴게요. 내려와서 데이터 표 기능은 책에 보면 수식에 그대로 제가 좀 적어볼게요. 포함된 여러분들 특정 값을 변화시켜. 이거 뭐냐 이거죠. 해석이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 보면요. 상환 기간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야가 뭐냐면요. 우리는 요게 결과를 구할 거예요. 뭘 구할 거냐면 끝에 보면 월 납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월 납부액을 뭘 쓰라는지도 안 나와 있고
단지 첫 타이틀만 데이터 표기능만 쓰라고 딱 던져놨어요. 제가. 그럼 데이터 표기는 이걸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월납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온 이유가요. 왼쪽이나 위쪽에 표가 항상 한 개 만들어져 있어요. 그 표 안에는 월납부액을 구했던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라는 소리인데요. 가봤더만은 보세요. 여기에 월납부액 주소에 갔더만은 더블 클릭해 볼까요? 뭔가 이상한 함수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함수인데요. 요 PMT 함수는 참조로 제모 함수거든요. 일반 함수에 나오는 파트예요. 그럼 PMT 같은 경우는 매달 대출을 했을 때, 대출했을 경우 혹은 상품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 매달 불입할 금액을 구한 함수가 PMT 함수, 페이먼트 약자입니다. 지불. 그럼 이 사람 1억 빌려가지고 10% 이자입니다. 1년에. 사용기간 60개월 할부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갚는다? 212만씩 갚아야 되죠. 그런데 자 이제 책 설명으로 갑니다. 그 수식에 포함된 특정 값을 변화시키는 소리는 우리가 그 데이터표 안에 요 위에 보면 요 위에 있는 변수가 행변수라거든요. 얘는 상환기간이고요. 변수값이에요, 변수값. 왼쪽에 있는 변수를 열변수를 합니다. 그건 왜, 행 아닙니까? F열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열변수라고 합니다. 입력 방향, 행 방향이 맞는데 F열에 모여 있다 보니까 열변수. 야는 사행에 다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는 행변수랍니다. 그럼 행변수는 상환기간이고 열변수는 연이율이거든요. 그 변수, 이 변수 주소가 원본이 되는 연이율하고 상환기간 이 주소의 야들이 들어가서 바깥치기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수식에 포함된 특정 값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요 표에 보면 변수값 상환기간과 연이율, 상환기간과 연이율이거든요. 요 연이율 주소를 대신해서 야를 해석하면요. 변화시킨다는 소리는 옆에 있는 변수 셀 주소를 그대로 쓸 겁니다. 요 자리에 야들이 들어가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식의 결과를 책 설명하지만은 또 한번 더 적어드리겠습니다.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 한 번만에 연산하는, 한 번만에 여러분들 한 번에 연산하는 기능인데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수식의 이제 또는 뭐 책 설명은 아니고요. 저의 설명이지만 수식의 그 수식을 사용해서 표 기능을 통해 같은 계산 원리로 여러분들 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수식을 사용해서 표 기능 안에 있는 변수 값들을 대신해서 똑같은 요 계산했던 기능으로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내려와서 여러분들 왼쪽과 위쪽 수식이 들어있는 셀 안에 저 표입니다. 이건 수식을 들어가 있거든요. 수식을 갖고 와서 같은 원리로 표 기능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하가 나중에 요 수식에서 이 수식은 상환기간 같은 경우는 요 주소가요. C5거든요. 이 주소를 빼버리고 이하가 들어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연이율은 야가 연이율이거든요. 연이율은 이 주소를 빼고 이하들이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죠. 음. 안 그러면 이런 변수가 많으니까 이 표를 한 6개 정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주소와 이 주소를 대신해서 변수 주소가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하더라. 빨라요. 안 그러면 일일이 프린트 쳐야 되거든요. 딱 특정 주소만 이 변수 주소로 바꿔서 구하는 거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작업해야 될 것은 1번 요겁니다. 수익셀 주소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왜? 표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뭐 변동에 따른 무엇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가면 수식의 힌트를 받을 수 수익셀 주소가 있어요. 월납보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이나 위쪽 표에 가면 야가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수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야를 갖고 올 때 어디 갖고 오냐 이겁니다. 행변수와 열변수가 교차하는 이 주소에 갖고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F4셀에 두고 갖고 오는 방법 여러분들 그 주소에 넌을 넣고 해당 수식셀 주소를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자, 넌하고 이 주소를 클릭 엔터 갖고 갖고 와야지만 요 안에서 이거와 이것을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요로 갖고 와야 돼요. 이것을 막바로 이렇게 여기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야를 요로 표로 갖고 와야 되죠. 출판사 교재는요,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 는이 좀 편하거든요, 사실. 그럼 가져온 수식셀 주소를 기준으로 이제 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데이터 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범위를 잡아줘요. 요까지가 여러분들 데이터 표 기능 들어가기 전에 선행 작업입니다. 그래 놓고 범위 잡았을 때 이제 기능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야도 가상 분석 기능입니다. 클릭해 볼까요? 데이터 표. 그럼 쌤 행입력세는 뭘 찍어야 됩니까? 행 변수가 위쪽 변수거든요. 상환 기간입니다. 여기 찍을 주소는 이 주소를 변수 주소를 찍는 게 아니고 이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를 찍어줘야 돼요. 그럼 상환 기간 주소가 어떤 거냐면 이 사용했던 주소가요. 제가 여기 지워졌는데 잠시 자 다시 잡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능을 이제 띄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상환기간이라는 원본셀 주소는 이거 좀 C5를 찍어주면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아들이 들어가서 요 식에 들어가서 보여진다는 소리죠. 자리만 바꾸는 거야. 이 주소를 바꿔치는 거야. 반대로 열은 왼쪽에 있는 변수가 열 변수인데 이 변수 값의 의미는 연이율이거든요. 연이율 원본 주소만 찍어주면 돼. 원본 주소. 그 열의 원본 주소 이하죠. C4죠. 그래서 해당 원본 주소만 이렇게 찍어주면 데이터 표기능이 야 너희들 좀 쉬어라 이거죠. 우리가 좀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한 방에 확인을 해볼까요? 한 방에 계산. 그러면 여기에 좀 좁아서 나오는 건데요. 요렇게 변하더래요. 그죠? 3% 이자하면 12개월 1억 빌렸을 때 한 달에 840만 원씩 이상 갚아야 되고요. 84개 할부를 했다면 3% 이자하면 한 달에 132만 천 이렇게 갚아야죠. 이런 어떤 개월 수와 연이율에 따라서 금액의 변화를 표기능을 통해서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표기능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외워야 될 거 요거 외우면 됩니다. 행입력셀은 위쪽에 있는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C5를 지정하면 나중에 수식 자리에 요 주소를 빼버리고 엑셀이 여러분들 변수 입력된 그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반대로 열은 왼쪽에 있는 변수가 열 변수거든요. 그 수에 사용했던 원본 주소 연 이유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C4 주소인데 그 주소를 지정하면 이 주소 대신해서 변수로 입력된 셀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이 주소 원본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출제 유형 공입 빼기 5를 여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이거든요. 그 뭐냐는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인데 예상값을 구한다 보면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풀빵을 100개 팔았을 때 거꾸로 얼만큼 남을 것이냐, 이익금 얼마냐, 200개 팔면 얼만큼 남을 것이냐, 거꾸로죠, 이거. 야는 작업 순서가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변수 셀하고 나 시나리오 들어가면 변경 셀이거든요. 이거하고 결과 셀 주소를 먼저 파악이 돼요. 이거 왜 파악합니까? 이것은 왜 파악하냐면요. 우리가 변수 셀은 나중에 특정 주소의 어떤 값을 변화시켜 가지고 결과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어 가서 요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변경 셀이에요. 그 문제 힌트가 여러분들 그 책을 잠시 보시면요. 135페이지인데 첫 번째 줄이죠.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변하니까 변수죠. 그래서 H17이 변수 셀 주소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결과설 주소는 뭡니까? 결과설 제일 끝에 보시면요. 뭐뭐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는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소리는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보고서를 만들어야지만 결과값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가 필요해요. 그 주소는 요 물음표예요, 요 자리. 그러면 문제 보면 순이익 합계라고 적혀 있죠? 야가 결과 쓸 주소. 그래서 이런 변수 셀 주소 문제 한 개, 뭐 결과 한 개 있는 건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 두 개,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번 이 문제는 한 개 한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 만들 때는 야가 필요하고 요약의 변수값이 야가 필요하고 요약 보고서 만들 때는 야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정의를 시킵니다. 우리 이름 정의는 처음이지만은 이름 정의가 뭐냐? 셀 주소나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뭐 이런 것도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 딱 시나리오 같은 경우 원래 그 이름 정의하는 이유는요. 사실 시트 간에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답안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부러 답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장 출제 유형 여러분들 02종 거기에 05 정답이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 결과 요약 시나리오 보고서인데요. 만약에 이름 정의돼서 찍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이름 정의 안 했다면 요 자리는 H17 이 자리는 뭐가 나올 거냐면 H15죠. 17이 아니고 H15고 약 H7로 나올 겁니다. 거기 나올 때는 야가 여러분들 고정된 값으로 나오거든요. 달러.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회사 가서 만약에 마케팅 팀장이랍시다. 각 부서 팀장이 다 모여서 피칭을 가졌어요. 회의를 했는데 마케팅 팀장이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한다면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인상됐을 경우하고 인하됐을 경우에 이 정도의 어떤 이익금이 나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각 부서 팀장이 합시다. 뭐라 하는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도대체 이 주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작성한 사람은 이 주소 의미를 알고 있지만요. 듣는 사람은 이 주소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는 이하고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이렇게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순이익률이었구나. 이 값이. 야는 결과값이 뭡니까? 순이익 합계값이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주소 대신에 야를 찍어주면, 이 보고를 듣는 사람들은 이 변수값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거야. 어,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름 정의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름 상자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름 상자는 여기 주소 나온 이름 상자예요. 그럼 우선 책 보시면 H15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여기 두고 자 여러분들 H15는 순이익 합계 아닙니까? 이 결과셀 주소부터 이름 정의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 상자에 가서 입력해야 돼요. 야를 한번 클릭. 그럼 블럭이 잡히거든요. 거기에 순이익 합계라고 치세요. 오타 나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할 수 없어요. 엔터. 그럼 요 이름, 요 주소 대신에 이제 야가 나중에 찍힐 거예요. 글자로. 반대로 한 개 더. 여러분 H17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두고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은 순이익률이죠. 치실 때 율자는 여러분들 리얼입니다. 리얼. 이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리얼로. 자, 근데 제가 모르고요. 제가 오타 났어요. 그럴 때는 또 이름 정의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오타 났을 때 이름을 지우거나 편집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름을 지우는 방법. 여러분들 수식 탭에 가시면 모든 이름 정의된 것은 어디다 있냐면요.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에 다 있습니다. 요 가서 삭제나 편집할 수 있어요. 눌려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이익률을 잘못 치가지고 2영을 쳤다. 오타난 거 아닙니까? 편집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범위도 잘못 잡았다면 에이 지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자 하는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 눌리면요. 진짜 지우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지울 겁니다. 하긴. 그러면 지워졌어요. 닫기. 그럼 우리가 정했던 H17셀 같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름 없어졌죠? 다시 정의하면 됩니다. 한번 클릭해서 한 번만 더 순이익률이라고 제가 또 치볼게요. 여기 이름 정의하면. 음. 이름 정했을 때 옆에 화살표가 있죠. 이름 상자 정했던 목록을 보는 거거든요. 눌려볼까요? 이렇게 두 개만 나와줘야 되죠. 그죠? 자, 이름 정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삭제법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름 정의를 다 했으면 이제 기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상 분석 가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하면 되거든요.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 거냐면 책 보시면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 이름은 순익 인상과 순익 인하입니다. 그럼 아무 데나 둬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느냐? 데이터 탭에 가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창이 뜰 건데요.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버튼 클릭.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들 시나리오 이름. 책 보면요. 순이익 띄우고 인상이죠. 치면 됩니다. 순이익 띄우고 인상. 자, 요때 요구하는 게 변경셀인데 변수셀입니다. 우리 미리 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소 아니면 블럭 잡아서 여러분들 어떤 주소, H17 주소를 찍어주면 야는 삭제되면서 이 주소가 찍혀요. 안 그러면 지우고 찍든지. 야가 변경셀이 변수셀입니다. 그러면 확인 눌리면 뭐 어떤 창이 뜨냐면 시나리오 값창이 뜨는데요. 값창이 뭐냐면 요게 우리가 입력할 변수값을 입력한 창이거든요. 확인 눌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시나리오 값창이에요.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순이익률이라고 이름이 정의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 주소가 나온다면 이름 정의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0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이름 정의하고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잘 됐다면 요 자리에 뭐 치냐면요. 30%. 자, 퍼센트 기호 넣어 주셔야 됩니다. 혹은 0.3을 쳐도 되고. 자, 그래 놓고 하나 더 만드셔야 되거든요. 추가 버튼 눌립니다. 추가 눌리면 이거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이 또 열립니다.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순이익이나죠. 띄어쓰기 잘하시고 옷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변경세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확인 눌립니다. 두 번째 입력할 변수값은 보니까 20%네. 20%. 자, 두 번째 변수값 입력했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잖아. 확인. 그럼 시나리오 관리자 창으로 되돌아오면서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 작업이 남았어요. 그 결과값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요약 보고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요약 버튼 클릭. 요약 보고서 맞습니다. 요때 결과서를 이용하죠. 뭘 알고 싶은 건데 그 말이죠. 약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맞으니까 손댈 건 없죠. 틀리면 이거 찍어줍니다.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앞에 만들었습니다. 여기 뭘 봐야 되냐면 어,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오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도 오타가 없는지 봐야 되고 값도 맞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잘 됩니다. 요까지가 시나리오.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뭐 크게 안 나오다 보면 돼요. 나오면 이 순서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요까지가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말 거냐면 넘기시가지고 복습 문제가 있어요. 복습 문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요거 파일 닫고요. 이제 완전 정복 01을 엽니다. 완전 정복 01을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 복습입니다. 문제 볼까요? 부분합도 한번 해볼 건데요. 책 보시면 요번에 부분합은 정렬부터 하는 것이 선행 작업인데요. 정렬이 두 개예요. 그건 표 안에 두고 정렬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책 보시면 학과를 첫째 기준으로 오름이죠. 학과 선택하고 오름. 한 개 더 있죠. 기준 추가. 두 번째 정렬. 자, 학번을 기준으로 학번을 선택하고요. 학번을 이제 오름. 둘 다 오름입니다. 첫 번째는 학과, 두 번째는 학번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글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학과별로 여러분 보시면 정렬이 됐는데 이렇게 같은 학과일 때는 학번이 작은 수가 먼저 왔습니다. 그죠? 오른 맞죠? 잘 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잘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학과별, 학번이 아니고 학과입니다. 학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에 학기를 구하라 했죠? 학기값 맞고. 여러분들, 총점은 지금 구할 거 알기 때문에 해제하시고요. 출석과 평소 두 개만 체크합니다. 이 두 개만 학교만 구할 거니까. 그리고 확인, 한 개가 보여줬고요. 이 두 개만 나와줘야 되죠. 한 번, 요약이 학교입니다.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총점의 최대값인데 그룹은 학과가 맞습니다.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합계를 최대로 바꾸시고 여러분들 출석과 평소는 체크 해제하시고요. 총점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총점만 체크합니다.
제일 아래. 그리고 확인 눌리면 안 돼요.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 눌려야 됩니다. 해제, 확인이라면 끝이죠.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구했던 건 밑에 있고 지금 구했던 건 위로 올라갑니다. 야만 총점에 대한 최대값이 한번 나와요. 요거는 비어 있어야 되죠. 야만 나와주면 잘 된 거다. 그죠? 자, 넘깁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값 찾기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여기 끝이고요. 닫기. 자, 열기 찾아보기 완전 정복 공이 문제를 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했던 이 목표값 찾기거든요. 자, 막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이. 교재는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야는 가상 분석 안에 있죠? 버튼, 아이콘 클릭하고 여기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 자, 처음 여러분들 책 보시면 총 금액 G12가 현재 253만 원입니다. 이 값이 나 급여 300만 원 받고 싶어요. 300만 원. 그러면 그 값이 300만 원 치면 되죠? 공이 6개죠? 셋, 하나, 둘, 셋. 300만 원이 되려면 여러분들 나는 300만 원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회사 상여율은 몇 퍼센트 올려주면 이 금액이 나오겠니 이거죠. 그게 바로 값을 바꿀 셀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B14죠. 이 주소는 값을 바꿀 셀에 찍어줍니다. 야를 알고 싶은 겁니다. 확인 눌리면 야가 300만 원이 되면서 여러분들 확인 36% 올려주면 이 금액이 나오더라 이거죠. 음. 자,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죠. 근데 사급치고는 월급이 좀 작다 그죠? 아무리 예제라도 그죠? 이것은 대기업의 신입 초봉인데요. 그래서 대기업 신입 초봉이 350만 원이거든요.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요즘 그런 추세더라고요. 대기업 가면. 자, 일단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닫고. 자, 이번에는 통합도 해볼까요? 완전 정복 03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통합 문제는요, 같은 시트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만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일단 문제 보시면요. 표 몇 개 추가할 거냐면 3개. 그 다음 1월, 2월, 3월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평균. 표4의 H19부터 이 부분의 결과를 구할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잡는 분도 있더라고. 아, 그럼 여기 두고 하는 분도, 이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자, 첫 행과 왼쪽 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엑셀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우리 이거 다 잡고 할 거 아닙니까? 야, 열심히 직결해가지고, 턱 갖고 왔더만은, 아, 우리 이 표는 왼쪽하고 첫 행에 이런 표가 없네. 라고 넣어줘요. 엑셀이. 또 넣어줍니다. 왜? 없으니까 넣어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봐야 되죠? 자, 이 아가 왜 선생님 갑자기 항상 이걸 잡는 겁니까? 좀 궁금해 미치겠어요. 해보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만 잡고 있어요.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자, 이거는 제대로 작업을 잡고 했어요. 이렇게. 잡아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첫 땐과 연결해서 확인 눌리면 엑셀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이름표인 웨이브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넣어주고 싶어도 여기까지 안 잡아줬잖아. 그죠? 이렇게 떡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는 잘못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가감 없이 딜리트 지우면 되죠. 그리고 다시 잡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고요. 통합.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된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 그리고 평균은 맞고요.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표일 야는 스타트 제품명 잡은 이유가 야가 스타트가 맞으니까. 그다음 추가. 표2도 다 잡고 추가. 표3도 다 잡고 추가. 마지막으로 사용할 레이블은 첩텐과 왼쪽 열 체크 확인. 야가 결과네. 자, 여기까지가 봉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 표기능 보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요번에는 완전 정복 공사를 열겠습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뭐가 있었냐면 이쪽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행변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없어요. 왼쪽에 열 변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표 구조 좀 틀리네요. 그리고 이 표는 너무 친절합니다.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치워버리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잘 내지 않아요. 왜? 그저 떨구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내죠. 병합을 시켜놓고. 요 자리에 이, 자, 율,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시험에서. 이, 자, 율,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요 두 개를 배워놔요. 여러분, 수험자의 해결해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 포맷은 없다고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행변수 값이 없습니다. 그럼 행임역세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하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 이자율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네 0%니 나온나? 내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열 입력셀만 찍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 보시면요. 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월 불이익 금액을 계산하시오 돼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만들어져 있어 주식이 요 월 불이익 금액 옆에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함수 들어가 있잖아요. 야를 어디로 갖고 온다? 아, 문제가 발생했죠. 행변수와 열변수 교차값이 아까 갖고 왔는데 행변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에이 모르겠다. 이 갖고 와보자 하면 틀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식을 갖고 오면 야를 기준으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야가 비어 있잖아. 에라 뜹니다. 왜? 찍을 줄 수도 없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갖고 오면 이렇게 잡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변수값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요게 갖고 오는 건 맞는데 요렇게 잡아야 됩니다. 수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요 에러 뜨는 거 아닙니까? 왼쪽에 비어 있네요. 아, 엑셀은요. 어떻게 인식하냐면 수식을 갖고 왔던 요를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이 열 변수값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행변수 값으로 인식하거든요. 요하는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러 안 뜹니다. 그래서 어디 갖고 오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대요. 자, 요렇게 요 주소에 는 월 불입 금액을 찍어주세요. 엔터.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적혀 있어서 이걸 갖고 오는 거지만 우리 책에서는 없, 없는 경우도 아셔야 됩니다. 이 갖고 오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변수가 이거 포함시켜야지. 그래서 이서부터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리고 변수는 없다 보니까 행임일세는 비워놓으면 됩니다. 열 변수는 이자율이니까 여러분들 원본 주소 야만 탁 찍어주면 이 주소가 들어가서 계속된 요 자리에 이 주소들이 요게 들어가서 쭉 계산하더라 이거죠. 그럼 해볼까? 이제 요까지가 이제 우리 데이터 표기 들어가기 전에 선행 작업 끝났고요. 이제 기능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표를 클릭
행에는 입력된 변수가 없으니까 비워놓고요. 열에만 이자율이니까 원본 주소 여기 있네요. B6. B6을 찍어주면 이 변수가 아이고 네가 좀 나와라. 내가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이 주소를 대신해서 야들이 각각 들어가서 계산하는 확인 이렇게 쭉 나오죠. 야가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한 두세 번만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이해하면. 자, 여기까지가 결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나리오 하겠습니다. 닫기. 완전 정복 05를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건 참 중요합니다. 왜? 20점을 좌우할 수도 있, 10점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완전 정복 05를 여시고요. 자, 시나리오인데 여러분들 항상 변수셀과 결과셀을 파악해야 되죠. 여러분들 첫 줄에 이익률과 불량률, 요번에는 변수셀 주소가 두 개입니다. 거기 변동되는 경우 뭐를 알고 싶은 거냐면 끝에 보니까 매출이 합계의 변동 시다를 작성을 했죠. G13이 결과세. 요번에는 변수셀이 두 개입니다. 결과세는 하나입니다. 이름 정의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B14에 갖다 놓고 여기에 갖다 놓고 이름 상자 한번 클릭. 자, 타이핑 합시다. 이익률, 율할 때 리얼입니다. 리얼. 이익률입니다. 엔터. 두 번째 B15의 셀 포인트만 두고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가 사실. 여기 또 치지 말고 야를 클릭. 그 다음에 불량률 엔터.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죠. G13 주소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름 상자 한번 클릭. 여기에 그대로 보고 치면 돼요. 이익합계 띄어쓰기 할 수 없습니다. 붙여서 치야 돼요. 엔터. 아, 제가 쳐다보고 오타났네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 오타날 수도 있죠. 지우면 되지 뭐. 안 그러면 주소가 맞는데 오타만 났다. 이런 경우는 요 선택해서 편집해서 요 이름만 개자만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름만. 주소는 맞는데. 그죠? 요것만 변경하면 됩니다. 확인. 닫기 하면 여러분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름 정의는 세 군데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 군데 했습니다. 자, 시나리오 기능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가상 분석 아이콘을 클릭, 예측 그룹 안에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자, 이름은 추가하셔가지고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 변경셀은 여러분 요거 지워버리고요. 요 두 개를 연달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따로따로 클릭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거 없습니다. 따로따로 해도 관계없고 드래그가 편하죠. 쭉. 자, 그러면 B14부터 B15가 잡혔죠. 확인 눌리면 이제 변수 값을 두 개를 요구하겠죠. 왜? 두 개 잡았습니다.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 값창이 이제 두 개. 요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때 이름 정의되어 있는지 꼭 봐야 됩니다. 잘 돼 있다면. 첫 번째 입력할 이익률은 30%입니다. 30%.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불량률은 2%, 2%, 퍼센트 기호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만들 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 이익 감소. 변경세는 손댈 거 없어요. 그대로 맞습니다. 확인. 두 번째 입력할 변수값은 여러분들 이익률은 20%, 불량률은 6%라고 책에 적혀 있죠. 그거 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으니까 확인. 그럼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약 보고서 만드셔야 되는데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어요. 아, 내가 그렇게 20% 쳐야 되는데 20만 쳤어요.
그럴 때 만약 이 감소가 잘못됐다. 편집 가능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편집 눌려서 오타 났으면 여기서 바꾸면 되고요. 변경셀 잘못 잡았으면 여기서 바꾸면 되고 변수 값을 잘못 입력하셨다면 확인 눌려서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확인 눌리면 변경이 됩니다. 편집 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잘 됐다. 그러면 마지막 요약 버튼 눌려서 요약 보고서 맞죠? 결과서는 이 주소가 맞습니다. 손댈 건 없어요. 틀리면 바꾸면 되죠. 확인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 나왔죠? 그리고 오타 검사 하시고, 여하도 마찬가지죠. 변수값 맞는지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됐다면 잘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면요. 내일부터 진도 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메인 클래스 나오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하고 이제 기타 작업 마지막인 사용자 정의 폼 코드를 짤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